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수석 보좌관, 비서관 여러분, 일이 많죠? 힘들죠? 아닙니다 소리는 아주 약하게 들리고. 근데 또 뭐 병원 간 직원들이 있다면서요? 아마도 청와대 업무가 워낙 경무라서 이 근무 시간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뭐 주말도 없이 너무 오랫동안 강행군을 했는데, 물론 뭐 일을 어떻게 놓거나 뭐 떠밀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해는 하는데, 좀 비서실장께서 좀 대책을 강구를 좀 하십시오. 이게 이제 뭐 장기전을 해야 되는데 초기야 어떻게 견딘다고 하지만 계속 이러면 이게 견뎌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뭐 정원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이다. 공무원한테 휴일 밤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 악덕 사업주라고. 그게 바로 악덕 사용자다. 모범적 사용자가 될 대통령이 그렇게 워라밸을 부인하고 아예 그렇게 혹사시키면 되겠냐. 근데 사실은 일리 있는 말이죠. 근데 뭐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모든 걸 다 지켜서 하긴 어려운 건 또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도 뭐 권력을 남용하고 누리면서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막 쓰러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어서, 필요하면 혹시 정원 규정에 문제가 없으면 또는 정원 규정을 고쳐서라도, 너무 업무가 과중한데 인력 보강도 좀 하시고요. 원래 휴일 아니면 야근 이런데 대체 인력이 원래 있어야 되잖아, 원래 법률상.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좀 그 인력 운영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근데 할 일은 다 하고. 할 일 안 하는 건 안 되고. 무지하게 어려운 거긴 한데, 하여튼 쓰러지거나 그런 일 없게 잘 관리하십시오.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유가 상승, 또 핵심 원자재 수급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이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뭐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또 부의 분배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극화 불평등을 악화시키죠. 그리고 결국은 사회적 불안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이것저것 막 따질 때가 아닙니다.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또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또 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나 뭐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지원 방식이 다양하죠. 예를 들면 직접 지원, 간접 지원, 뭐 조세 지출하는 방법도 있고, 재정 지출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 이게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불평등도 심화되는데, 똑같이 처우하면, 사실은 그걸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되죠. 그래서 약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또 차등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세 연간 감면액이 한 70조 된다 그랬던가요? 80조? 근데 그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그냥 깎아주는 거니까, 잘 못 느끼는데, 또는 뭐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든지 아니면 일반적 지원 형태, 뭐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잘 못 느끼는데, 예를 들면 이제 특정해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층 타겟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차등적인 지원을 하게 되니까 매우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긴 한데, 이걸 보면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눈에 띄니까. 또 차등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비난들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꼭 필요한데,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또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 지원하기보다는 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전액 매출로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책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프타 같은 핵심 원자재 물량 확보도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마침 식용유,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2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아마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뭐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국제 경쟁이라고 하는데 노출돼 있어서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라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고, 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특정 상품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돼 가면서 국제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독과점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 독점적 지위, 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영역들을 잘 찾아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그래서 부당하게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그런 품목들에 대한 조사, 추적, 그다음 시정 조치에 또 적극적으로 각 부처들이 나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합니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뭐 한두 달씩,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정책 시장님 아시겠죠? 밤새서, 그 주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방금 전까지 좀 편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최대한 신속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민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거죠.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되 어쨌든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중간에 새는데 없게 치밀하게 또 안도 만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실력이자 역량 아닐까 싶어요. 잠 좀 덜 주무시도록 하시고. 요새 눈이 좀 팽해지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인생살이 팍팍해서 가족들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현재 당면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걸 국가 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통 위기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건 바보고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위기는 일단 공동체를 결집시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던 기득권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잠재됐던 문제들을 드러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결단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중동발 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불공정하고 또 불합리한 각종의 탈법,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만 살겠다. 나 이번 기회에 좀 돈 많이 모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됐죠. 쇳불도 당기게 된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석유화학 구조 개편 등 핵심 산업개혁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번 위기가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이끄는 기회가 되도록 여야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에도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입장은 이해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도 이런 대외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세계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에 현장 관리 방안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교통, 응급의료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안전대책 그리고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상술에 대한 단속 제재도 엄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바가지 상술이 이게 일회적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되어야 될 관광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공연이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